시크릿 책을 집어들고 그 내용이 뭐였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식 사업으로 대성공한 켈리 최가 이 책을 60번 이상 읽었다고 하는데 책 내용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펼쳐 여기저기를 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돈의 비밀이란 주제를 보다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지 하며 과거에 읽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시크릿에서 잭 캠필드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베스트셀러를 써서 100만 달러 수표를 받게 된 이야기는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잭 캠필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클레멘트 스톤과 일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난 책이 엄청나게 큰 목표를 정했으면 해. 그걸 이루고 나면 좋아서 날뛸 정도로 그런 큰 목표 말이야. 당시에 나는 1년에 약 8천 달러를 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그걸 어떻게 해낼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전략도 가능성도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공언한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클레멘트 스톤이 내게 가르쳐준 한 가지는 날마다 눈을 감고 목표를 이미 이룬 듯 상상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10만 달러짜리 증서를 만들어서 천장에 붙여두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 보는 것이 그 증서였다. 이런 식으로 내 의도를 마음에 반복적으로 상기시켰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10만 달러짜리 인생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한 달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기지도 않았고 누가 내게 더 큰 수당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4주쯤 되자 1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참 흥미롭게도 머리에 문득 떠오른 것이다. 내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책 한 권에 25센트를 받아서 40만 부를 팔면 10만 달러가 된다. 내가 쓴 책은 있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비밀 중 하나는 영감이 떠올랐을 때 믿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40만 부를 팔아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슈퍼마켓에서 내셔널 인콰이어러 잡지를 보게 되었다. 그전에는 100만 번은 봤으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잡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띈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내 책에 관해서 알게 되면 분명 40만 명은 사서 볼 거야. 약 6주 후 나는 뉴욕 헌터 칼리지에서 교사 600명에게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자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어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제 명함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내셔널 인콰이어러 잡지에 글을 실는 자유기고가였다. 환상 특급에 나오는 테마 음악이 내 머리를 스쳐가면서 와, 이거 정말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에 기사가 나갔고 내 책 판매 부스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려는 건 내가 그 여성을 만난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들을 끌어당겼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해 나는 10만 달러를 벌지는 못했다. 92,327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내가 침울해져서 효과 없잖아 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나는 이거 정말 대단하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아내가 말했다. 10만 달러가 가능하다면 100만 달러도 될까요? 내가 말했다. 모르겠지만 되겠지. 해봅시다. 출판사 사장이 영어를 위한 닭고기 스프의 인쇄를 보내왔다. 그런데 서명 끝에 웃음 마크가 있었다. 사장 자신도 100만 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시험해 보고 싶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해봤고 비밀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이 부족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돈 걱정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시크릿의 작가 론다 본도 부도 위기에서 비밀을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생각을 집중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의 비법은 인생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지름길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풍요에 집중하라. 살 형편이 돼야지 하는 말이 당신 입에서 새어나간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다. 이렇게 바꿔라. 살 수 있어. 가능해. 계속해서 말하라. 앵무새처럼 앞으로 30일간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말하겠다고 다짐하라.
꿈에 그리던 차가 지나가거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라. 맘에 쏙 드는 옷을 보게 되거든 멋진 휴가가 떠오르거든 말하라. 저것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신도 바뀌기 시작하고 돈을 대하는 감정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스스로 그런 것을 누릴 여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진다. 여기까지가 시크릿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늘 집중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비법이라니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각자 목표를 정하고 시크릿 비법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생각해 보니 나도 인생에서 몇 번인가는 시크릿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어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내가 젊어서 목표로 한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크릿이 작동한 결과일까요? 시크릿의 주장대로라면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도 시크릿이 알게 모르게 작동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랬을 겁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나고 성인이 된 나는 나의 반복된 생각과 감정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녹음을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마음도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화초를 가꾸듯 의도적으로 잘 가꿔야 하나 봅니다. 시크릿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